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ATEM 소프트웨어 컨트롤을 컴퓨터에다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ATEM 소프트웨어 컨트롤 안에 패널들 설명이랑 간단한 사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장면이 스위처 패널이고요. 밑에 미디어 패널, 오디오 패널, 그리고 카메라 패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디오 패널, 미디어 패널, 그리고 스위처 패널일 텐데요. 이 스위처 패널은 스위처의 모든 이 버튼들과 똑같은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세세한 설정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방송을 하려면 그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정하는 아웃풋 탭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 자막, 지금 미디어 탭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디어 탭에 올라가 있는 자막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가 있는지 보여주는 그 미디어 플레이어 탭이 있고요. 그리고 팔레트 탭이 있습니다. 이 팔레트 탭은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는 이 위치가 이제 스위처랑 똑같은데요. 위에 보시는 프로그램과 프리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뷰는 다음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바로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뷰는 이제 다음 화면이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LK라고 된 건 블랙이라고 된 화면이고요. 밑에 프리뷰에 있는 블랙을 누르면 프리뷰 화면이 블랙으로 되고요. 그리고 위에 블랙을 누르시면 지금 나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블랙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SSR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슈퍼소스의 약자인데요. 얼굴 출연자와 옆에 PPT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면 4개를 구성해서 뭐 출연자 4명을 이렇게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이렇게 레이어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MP1 이거는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누르면 바로 지금 프리뷰에다가 미디어 플레이어 1을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는 색깔도 제가 원하는 색깔 2가지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뭐 흰색, 주황색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넥스트 트랜지션이 더 있는데 이 트랜지션의 키 1, 2, 3, 4는 위 스위처가 4개의 업스트림 키를 지원하거든요. 업스트림 키는 이게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트랜지션에 사용할 수 있는 키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쉽게 말해서 크로마키를 쓸 수가 있고 자막도 올릴 수가 있고요. 루마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일정 영역을 색깔을 뺄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개 키를 쓸 수가 있으니까 크로마키도 4개를 쓸 수가 있고요. 뭐 하나를 루마키로 쓴다고 그러면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트랜지션 스타일은 믹스로 할 건지, 딥을 할 건지, 와이퍼를 할 건지. 이제 믹스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면 이제 화면이 전환이 이렇게 됩니다. 믹스, 딥은 뭐 흰색이나 검은색으로 갔다가 다시 넣는 트랜지션이고요. 와이프는 닦아버린다는 뜻이고 DB는 화면을 밀어버린다. 잠시만요. 다 아직 안 넘어갔네요. DB 이렇게. 네,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뷰 트랜지션은 다음 화면이 어떻게 전환될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보여지지 않지만 나중에 트랜지션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 프리뷰 부분에서 화면이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컷은 그야말로 딱 잘라 들어가는 거고요. 컷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로 전환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오토는 지금 여기에 선택된 거를 1초의 시간 동안 전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옆에 보면 DSK는 다운스트림 키라고 해서 이게 아까 업스트림 키랑은 약간 개념이 다른 건데 그 이미지 자체가 투명, 불투명 이 값을 갖고 있으면 로고나 자막 같은 거를 이제 올려서
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저도 몇 번 찾아봤는데 업스트림 키는 트랜지션, 화면 전환할 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다운스트림 키는 화면 전환과는 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전환해도 올라가 있거나 뭐 로고 같은 거를 넣을 때 이제 많이 쓰시겠죠. 이제 뭐 밑에 타일을 써서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쓰실 때는 업스트림 키는 크로마를 뺄 때 쓰신다 생각하시고 간단한 자막 같은 거 넣으실 때는 다운스트림 키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온에어가 하나 돼 있는데 온에어를 풀고 만약에 다운스트림 키를 ON을 하면 제 이름 밑에 이제 자막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온에어는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고요. 이제 오토는 자연스럽게 디젤봇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는 묶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 자막을 ON 했다. 그래서 타이를 누르고 화면을 전환하면 커트. 제 이름이 프리뷰에 묶여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커트. 그래서 지금 제 얼굴이 나오는 캠2에 자막이 묶여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커트. 하면은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게 타이이고요. 그 다음에 FTB는 페이드 투 블랙입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화면이. 그래서 뭐 방송 시작과 끝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 탭을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라이브 스팀 할 때 쓰는 뭐 플랫폼에 스팀 키를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키를 받아서 이제 송출을 할 때 이제 여기를 세팅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하는 실수가 하이로 돼 있으면 그 전송량이 좀 많습니다. 영상을 좀 고용량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실 때는 스팀 하이를 주로 하셔야 되고요. 스트리밍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지금처럼 녹화를 하겠다고 하시면 하이퍼덱 하이나 미디엄 로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SSD를 연결해서 바로 녹화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거는 2024라는 폴더 안에 SS1테라라는 SSD 안에 2024라는 폴더 안에다가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좀 체크가 ISO Record All Input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SO 기능이 지금 이 스위처로 들어오는 모든 소스를 개별적으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최종 결과물도 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 채널에서 들어오는 입력 소스들도 따로따로 저장이 되고요. 또 오디오 파일도 따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실 때 사용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매직에서 나온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제가 스위칭한 걸 그대로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에서 열시면 다시 뭐 실수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캡처 비디오는 넘어가고요. 캡처 스틸은 지금 현재 나가는 장면을 캡처를 해서 그 미디어 탭 안에 보시면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런 거고 타임 코드는 그야말로 그 시간을 일정화해서 동기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같은 카메라 시작점 싱크를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 카메라 싱크를 맞출 때 쓰는 타임 코드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 탭에 가시면 지금 현재 미디어 플레이어 1에 올라와 있는 자막의 이름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 2에 있는 자막의 이름 지금 하이퍼덱은 켜놨는데 저희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하이퍼덱은 없다고 나오고요. 하이퍼덱은 데크예요. 방금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비디오 테이프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요즘에 이제 디지털로 해서 방송을 하는 동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녹화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을 이제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여기 그 스위처에서 바로 재생하기 위해서 요 하이퍼덱을 구매했고요. 아마 구매하신 학교는 없을 것 같아요. 하이퍼덱을 넘어가고요.
이 팔레트 부분은 이제 이 화면 구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컬러 1, 2를 색깔을 선택을 할 수 있는 탭이 있고요. 그리고 슈퍼소스 탭이 있는데 슈퍼소스는 네, 이렇게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 1, 2, 3, 4가 다 있고 네. 카메라 4는 이 지금 컴퓨터 녹화 신호를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조절을 하는 이제 레이아웃이고요. 이제 선택을 해서 뭐 이런 구성으로 아니면 이런 구성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트는 이제 지금 검은 그러니까 화면들 밑에 배경이 검은색이잖아요. 거기에 미디어 플레이어에 있는 이 그림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P2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이런 좀 화사한 그림으로 넣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카피는 여기 보시면 밑에 박스라고 나오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1 지금 저는 박스 2에 있네요. 박스 1, 박스 2, 박스 3, 박스 4에 그 뭐 X 값이나 Y 값 그리고 사이즈를 복사를 해서 다른 데다 붙여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카피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박스 1, 박스 2, 박스 3, 박스 4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박스 1에 소스는 어떤 게 들어올 건지 내가 뭐 캠2로 들어오고 싶다 아니면 캠2, 캠1으로 오고 싶다면 캠1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크롭은 자르는 거잖아요. 이제 뭐 왼쪽을 5만큼, 오른쪽을 5만큼 뭐 자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잘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세팅을 보여드리면 그래서 슈퍼소스는 네, 이렇게 해서 이쪽 옆에는 PPT를 띄우고 얼굴을 띄워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업스트림 키입니다. 업스트림 키는 루마나 크로마, 패턴, DB라고 되어 있는데 루마는 자막이에요. 자막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MP1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막 보여드렸던 거를 누르시면 여기서 온에어를 하시면은 자막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온에어를 하면 이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화면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키를 누르시면 프리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갈 때 프리뷰로 한번 미리 보고 뭐 온에어를 하시거나 이게 좀 복잡한데 키를 누르고 온에어를 하시면 네, 결과물에만 나옵니다. 근데 키를 빼고 하면 결과물 프리뷰 다 나옵니다. 네, 크로마키 설명을 드릴게요. 크로마키는 뭐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 초록색이나 파란색 배경에 그 초록색, 파란색 부분을 투명하게 만드는 이제 키를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자, 필소스라는 거는 크로마 배경에 있는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3번 당나귀가 크로마 배경에 있죠.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크로마 샘플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프리뷰에 크로마 장면이 보이고 이 장면에서 초록색 부분, 키를 뺄 부분을 선택을 해줘요.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프리뷰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크로마 샘플을 빼시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 그리고 만약에 샘플을 체크를 하시고 프리뷰를 하신 다음에 지금 화면을 전화해 보겠습니다. 샘플이라서 안 되네. 네. 3번. 제 얼굴에다가 한번 크롬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당나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 초록색 부분,
잘 안 따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밑에 키 어드저스트먼트는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초록색 배경을 빼주거나 아니면 뭐 백그라운드를 좀 살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네, 요 밑에 키 엣지 여기 라인이 바뀌시는 거 보이죠? 책상의 경계선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제 크로마가 잘 안 빠진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밑에 원래 소스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그 크로마 키를 조절하는 부분이 밑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컬러를 그 원래 소스의 색깔을 좀 밝게 해주거나 어둡게 해주는 보정 기능들이 있고요. 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크로마 키에 대한 마스크를 씌워주는 거예요. 아까 크롭이랑 비슷한데 잠시만요. 이 지금 크로마 키가 들어가 있는 네, 0에 가까울수록 없어지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크로마 마스크를 하면은 이제 크로마에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플라잉 키는 크로마 자체, 지금 크로마 샘플로 들어가 있는 자체를 이렇게 뭐 작게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수화 방송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람이 조그맣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이즈를 클릭고 늘리고 할 수 있는, 크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고,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 키프레임 지금 당나귀가 있는 부분을 셋 A 찍으시고, 이게 지금 셋 A라는 거는 A 포인트의 요 크기만큼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뭐 바꾸시거나 사이즈를 더 키우시거나 위치를 좀 바꿔서 네, 이렇게 해서 셋 B 누르시면 A 값과 B 값이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A를 누르면 이제 작아지고 B로 누르면 커지고 B 값으로 전환이 되고요. 풀 누르면 다시 풀 상태로 오고요.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전환 속도는 1초로 되어 있네요. 15프레임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더 빠르게. 네. 그래서 화면 전환 같은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로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크로마 키였고요. 패턴은 이제 모양들을 원하는 모양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줄 이렇게 해서 화면을 분할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단에 좀 프리하게 보이는 거는 밑에 소프트니스가 올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로 이제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마스크도 씌울 수 있고 플라잉 키를 줘서 크기랑 뭐 위치 값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크로마에서 줬던 그 키 프레임이 A 값, B 값이 그대로 저장돼 있어가지고 그 위치 그대로 가네요. 네, 그래서 화면 전환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패턴이고 DV는 지금 화면을 전환해도 안 보이는 게 DV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픽처 인 픽처 같은 경우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픽처 인 픽처를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얼굴이지만 제 밑에는 캠 1번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캠 1번이 밑에 있고 캠 위가 제 위에 제 얼굴이 제 1번 위에 있어서 제 얼굴이 보이는 건데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캠 1 위에 제가 있죠. 그래서 사이즈도 줄일 수가 있고 마스크를 줘서 좌우를 잘라낼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섀도우를 줄 수도 있고 그림자 보드로 해서 이제 경계선을 줄 수도 있고요. 검은색 말고 흰색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제 흰색을 선택해서 흰색을 선택하면 네,
좀 경계선이 적네요. 이렇게 이제 외곽선, 윤곽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밑에 이제 보더라는 창이고요. 이것도 아까처럼 A, B, 풀 뭐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픽처 인 픽처를 쓰셔도 돼요.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부분에 PPT를 띄워놓으시고, 네, 화면을 얼굴을 조그맣게 뭐 위치값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드로 해서 뭐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이제 업스트림 키의 DV였습니다. 이게 4가지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뭐 화면 구성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밑에 트랜지션이 있는데, 트랜지션은 네, 믹스로 할 건지 딥으로 할 건지, 딥의 컬러는 뭐 아까 흰색으로 전환됐었는데 주황색으로 전환하면 딥, 이렇게 주황색으로 전환됐다가 빠지게 되는 화면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네, 와이퍼는 아까 패턴들 중에 이런 걸로 이런 모양으로 쫙 닦아낸다. 네,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니스가 아까 그 경계선에 약간 부드럽게 되는 거였는데, 경계선을 줄여버리면 지금 좀 깔끔하게 이렇게 잘리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소프트니스를 올리면 더 부드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경계선, 네, 뭐 이렇게 전환되는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음 스티키는 그 키 자체의 그 이미지 자체의 불투명도 값, 알파 값이라고,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데, 불투명도 값이 있는 그 이미지들을 올리거나 이제 보여줄 때, 뭐 로고 같은 거를 보여줄 때, 네, 요 다운스트림 키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키 1에는 MP1에 미디어 플레이어 1에 있는 이미지를 쓰겠다. 키 소스는 플레이어 1에 미디어 플레이어 1에 있는 필 소스를 쓰겠다. 키 소스를 쓰겠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고, 시간은 이게 15프레임이에요. 15프레임이면 29.97프레임이면 한 0.5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멀티피켓. 이거는 그 자막에 지금 보시면 자막에 있는 불투명도 값을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자막의 외곽에 있는 두께를 조절하거나 이럴 때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운스트림 키는 2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다운스트림 키로 자막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다운스트림 키 미디어 플레이어 1에는 이름을 갖다 넣어놓고, 미디어 플레이어 2에는 아까 보셨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고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페이드 투 블랙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밑에 오디오 팔로우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면, 네, 화면이 전환될 때 같이 소리도 자연스럽게 전환되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지금 되게 많은 소스들과 키를 줬는데 페이드 투 블랙을 하면 한꺼번에 어두운 색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소리도 같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었다가 켜졌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팔레트 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고요. 이 팔레트 탭을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미디어 탭인데, 미디어 탭은 여기 보시면 20개의 자막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해서 뭐 바로 방송에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라이브 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썼던 것들인데,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백그라운드도 바뀌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막들을 만들기 가장 편하신 거는 미리 캔버스일 것 같아요. 좀 뭐 온라인 수업 때문에 미리 캔버스 많이 쓰시는데, 미리 캔버스 가시면, 네,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포토샵에서 만드셔도 되고요. 어쨌든 투명한 알파 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걸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흰색 배경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름이랑 여기 박스만 있는데 이거를 내려받으실 때 다운로드 하실 때 투명한 배경을 지정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그 옆에 이제 값은 투명하게 저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저장된 거를 다운로드에 있는 그 파일을 네,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끌어다 놓으시면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바뀌게 됩니다. 오디오 탭은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8번까지 들어오는 입력 소스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스위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오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온을 하면은 여기 버튼이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금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소스는 다 안 받고 있고요. 뭐 PPT나 이런 것들을 구동하실 때 PPT에서 들어오는 컴퓨터 화면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받으시려면 그 소스만 온을 해주시면 돼요. 온 해주시거나 아니면 AFV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시면 비디오를 따라서 오디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전환돼야지만 그 소스에서 나오는 소리를 받게 됩니다. 네, 그게 AFV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금 믹서에서 스위처로 입력을 받고 있는데 예, 믹서로 들어오는 소리가 좀 더 빨라요. 영상 신호보다. 그래서 들어오는 소리를 조금 느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 모양이랑 싱크가 맞습니다. 그걸 하시는 게 지금 마이크 1, 저희 마이크 1에 1번 잭에다가 3.5로 받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화살표랑 6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인풋 세팅이라고 되어 있고 딜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딜레이를 6프레임을 늦춘 거예요. 그래야지만 HDMI 신호랑 오디오 신호랑 입 모양이 맞습니다. 6프레임 낮추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HDMI로 들어오는 것들은 이 세팅 값이 없어요. 영상이랑 신호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없고 네, 입력, 아날로그로만 들어오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가 있고요. 이퀄라이저 세팅은 뭐 좀 음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밑에 다이나믹 세팅이 있는데 다이나믹 세팅도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 환경에 맞춰서 하는 건데 뭐 익스텐더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부분을 이 기준점으로 되는 마이너스 48dB 정도에 대한 소리를 더 밑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48dB 밑으로 좀 나오는 내 목소리, 제 목소리 말고 그 밑에 들어오는 잡음들은 더 줄여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범위고요. 밑에 어느 정도 줄여줄 건지. 그리고 이거는 비율이고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꺾이는 거죠. 네. 그리고 게이트는 그거랑 약간 다른데 문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네, 작은 소리로 나는 노이즈 같은 거를 막아버린다는 뜻이고요. 근데 사람이 말하다가 이제 뭐 단어들이 처음 뭐 이렇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뭐 높고 낮은 게 있어서 그 단어가 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소리를 좀 정확하게 전달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텐더를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제 소리가 일정하게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커진다거나 소리가 작아진다거나 이럴 때 이제 소리를 높은 소리는 압축을 해주고 낮은 소리는 이제 올려주는 그런 것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컴프레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8dB에서 그 이상의 소리는 3.3 비율로 줄여라 이렇게 되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리미터는 소리가 0dB에 올라가면 뭐 좋을 것 같지만 0dB 이상 넘어가면 소리의 그
전달되는 신호가 뭉퉁거려져요. 소리가 뭉퉁거려져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그 피크 친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리미터인데 마이너스 8.8dB 이상은 못 올라가게 막아라. 그 이상 올라가는 소리는 깎아버려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메이크업 게인은 전체적으로 소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인데 믹서에서 적당한 신호로 마이너스 한 10dB 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뭐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나중에 믹서 편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개인값이 있거든요. 이 개인값이 많이 올라갈수록 주변의 소음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믹서에서 마이너스 10dB 밑으로만 들어오게 하고 그래도 소리가 작다. 목소리가 작으신 분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 게인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증폭이 되긴 하는데 노이즈는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막히니까 좀 더 이렇게 깨끗한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이나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들어오는 신호의 개인값을 또 주는 인풋 그 노브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물리적 손으로 클릭을 해야 되는 게 드래그 조금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믹서에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1, 2가 똑같고요. 마스터는 최종으로 나가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1, 마이크 2, 뭐 그리고 캠 1번부터 8번까지 소리가 다 믹서돼서 마스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된 헤드폰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딜레이를 주면은 이 헤드폰을 보통 스위처에다가 연결하시고 모니터링을 하실 텐데 딜레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딜레이를 주기 때문에 이게 들어보시면 소리가 약간 도는 것 같은 느낌? 좀 늦게 오는 거, 한 박자 늦게 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는 네, 원래 그렇다는 거. 여기서 딜레이를 줘서 그렇다는 거고 딜레이를 안 주면 소리가 바로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화면이랑 입모양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딜레이는 꼭 네. 그다음에 카메라 탭. 카메라는 블랙매직 카메라를 쓰면 이제 뭐 카메라 게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절 가능한데 아마 학교에서는 블랙매직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ATEM 소프트웨어 컨트롤을 각 탭의 명칭들을 좀 알아봤는데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쓰시는 기능들은 아마 한정돼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또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로마키 부분이 좀 까다롭긴 한데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